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기초인문과정 확인문제 6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유산 민법 김하인쌤의 매주 1회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 유치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 3가지 외워둡니다. 먼저 경매에서 우서변제권 없고 자동으로 물상대위 수용 없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조언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조언권이 인정됩니다. 이걸 우물의 유물없다 외우세요. 유치권에 우물의 유물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모두 맞습니다. 100% 아니지만 99% 맞아요. 유치권에 우물의 유물 없어요.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물어봤죠. 자, 부정성은 위쪽에 빨강색 우물의 유물 없다. 거기 아니잖아요. 있다. 수반성도 위쪽에 없어 있습니다. 물상대행 위쪽에 있어서 없어요. 우선면제 없습니다. 근데 경매 신청은 있습니다. 위쪽이 없잖아요.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단 경매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의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하세요. 다음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같은 말이 가로 열고 물건과 채권 간의 결lem관계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는 거 대표적 예우입니다. 먼저 보증금 나오면 유치권 X입니다. 권리금도 X예요. 다음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셔서 학교 가시라고 복 드린 겁니다. 다음 지상을 매수 청구권, 부동을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입니다. 우리 여러분 술값 외상해 봐서요. 술값 외상대금이 매매대금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 채권입니다. 다음 명의실타까지 이들이 대표적으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신해 오세요. 보건복지부 매신은 유치권 X입니다. 다음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죠. 법정 담보물권인데 여기서 법정이란 임의규정입니다. 물권이지만 특이하게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유치권 폐지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나 또는 원상회복 약정하면 이 유익비 등 비용 상환 청구권 폐지 약정으로서 돈 달라 못합니다.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임대차 기억하세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입니다. 그럼 상단에 보건복지부 매시 내오셨죠? 얘들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1번은 유익비는 원래 행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원상이목 약정이 있으면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임의규정 했잖아요. 2번 공사대금 채권 가능합니다. 3번 보증금 X, 4번 수선비 가능해요. 5번 권리금 X에서 여보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 3번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성립을 배제 포기 특약 유효 맞습니다. 다음 저당권으로 오세요.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할 수 없어요. 이 시효 취득은 20년 점유해야 되죠. 근데 저당권은 점유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 시효 안 됩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단 예외적으로 압류 이후부터는 미치지만 원칙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다 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갖지 않다 맞았습니다. 5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과 종물의 원칙 다 미치게 되는 거죠. 6번 저당 부동산에는 압류 이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이 과실이죠. 여기 쪽에 되잖아. 압류 후부터는 과실이 미친다 해서 맞았습니다. 압류 이전하면 틀려요. 이후에만 차임채권 과실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 이제 제3취득자가 있는데 323조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제3취득자 이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7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이가 제3취득자죠? 경매인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8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367조가 됩니다. 제3취득자도 해마다 거의 시험이 나오니까 잘 정리하세요. 다음 갑부동산의 근저당권 을이 있습니다. 내 아래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저당권이든 근저당권 상관없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선순위 을 채권을 물어봅니다. 병채권 안 물어봐요. 그럼 우리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날 자신 채권이 확정되는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을 채권은 경매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 선순위 을 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가 포인트입니다. 9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죠. 채무자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자, 10번, 11번 비교하세요. 10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했죠. 그럼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에 맞았습니다. 자, 11번은 근저당의 그다음 후순위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했네요. 그럼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한 특정 맞았습니다. 경매는 10번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했죠. 11번은 후순위 권리자가 한 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분료식이고 낙성, 쌍무, 유상입니다. 분료식 반대말이 요식이죠. 낙성 반대말이 불낙성이 아니죠. 요물입니다. 쌍무 반대가 편무, 유상 반대가 무상이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 가지는 불낙이 싸유 외우세요. 불낙이 싸유, 불낙이 싸유. 그럼 12번 부동산 매매는 우리 시험법이죠. 유상, 요물이 아니죠. 낙성입니다. 임대차는 쌍무, 유상, 불낙이 싸유 맞아요. 다음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맞지만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죠. 청약은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몰라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합니다. 15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유효죠. 도달 전에 사망하여도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그럼 청약은 그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16번 격승발 격지야간 승낙통지는 발송한 때죠. 격승발입니다. 다음 동시함유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계약법은 임의규정이라 약정이 우선하죠. 약정 유효 맞습니다. 다음 동시행황이 있는지 여부가 되는데 자 1번 해제로 인한 즉 계약이 나가게 됐죠. 그럼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 동시행입니다. 이번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죠. 이게 동시행입니다. 다음 피담보채권 변제할 의무와 이건 채무자 빚쟁이가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죠. 그럼 채권자 저당권자가 등기를 말소합니다. 여러분 빚쟁이하고 채권자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빚쟁이가 먼저 해야지. 그래서 피담보채권 변제 의무가 선행이고 근저당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갑부동산 을과 3억 채권이 있어요. 갑이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죠. 채권자는 영수증 서준 게 동시행입니다. 한편 채무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이건 동시행이 아니에요. 빚쟁이가 먼저 선이행, 저당권 말소가 후이행으로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다음 19번부터 불능 문제입니다. 자, 19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 점유의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했습니다. 그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멸실돼서 이게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럼 주택이 멸실됐는데 누가 잘못했는가?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되는 겁니다.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 그럼 태풍은 매도인 갑도 잘못 없고 매수인 을도 잘못 없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을 잘못 있나요? 태풍은 매수인 을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되면 갑은 이미 얻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계약금은 매수인 을이 줬죠. 그럼 태풍은 매수인 을을 잘못 없죠. 그럼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을이 계약금 줬다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래서 매도인 갑은 반환 의무가 있답니다. 이렇게 불르면 굳이 뭐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누가 잘못했는가? 잘못하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20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채무자에게도 책임 없죠. 그때 유효무담이 발생하죠. 유효무담은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 없을 때 발생합니다. 자, 이 시간은 물권과 채권 앞부분에 있습니다. 계약부분 부분에 있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